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합격 간증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합격을 해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교수님께서 소개하셨지만은 86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건설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은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건설 안전이 좀 쉬워 보였어요, 기술사지.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강남 온다고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하는 친구가 여기를 소개를 시켜줘서 저는 왔고 그 친구는 나갔어요. 물론 합격하진 않았는데 그냥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알바킨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됐고요. 사실 그래서 좀 만만하게 봤다가 3개월 할 때는 좀 되었고, 그 다음 3개월은 좀 정말로 많이 걸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 먼저 118회를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교수님이 항상 분석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공부 깊이 자체가 너무 얕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특강을 하게 되는데 특강 자료만 달달 암기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다가 사례랑 재원을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뽀록이 난 거죠. 그 다음에 현장 소장 인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 소장도 아닌데 이제 모든 재원이나 사례 이런 데다 현장 소장으로서의 뭐 소견, 재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뭐 그 현장 소장도 아닌 게 뭐뭐 하는 척 하는 것 같다는 그런 결과를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118회 때는 56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119회 합격을 위한 여정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학원 광고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윌리 교수님이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윌리 이즈 진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윌리 교수가 곧 진리다 해서 그냥 교수님이 하라고 했던 거를 그냥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118회 분석을 먼저 나름대로 했고, 그 다음에 제 책상에다가 119회 합격 수기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 합격한 다음에 나는 뭐가 되고 싶을까에 대해서 먼저 목표를 설정했고요. 저도 강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기술사 추가 취득 후에는 종로 기술사학원을 위협할 만한 그런 강사가 되자, 이런 각오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지식이 상식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건설경제신문을 계속 보고 그래서 상식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게 문제라는 생각으로 다닐 때마다 뭐 건물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지나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터널을 보거나 이럴 때마다 저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팅을 했는데요. 도저히 현장 소장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다가 그래도 공단은 어쨌든 30대 인원도 공단을 가니까 공단 직원이 돼야겠다 싶어서 점검 진단 쪽으로 저를 좀 맞추자, 시설공단 쪽으로 맞춰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시설공단 사이트 가면은 그 각각의 건축물이랑 그다음 교량 건축 그런 거별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달 뽑아서 틈날 때마다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은 정규반, 심화반,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 특강 있는 거 다 들었습니다. 이게 몇 번씩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처음엔 어려웠던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웬만큼 좀 지금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유용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요 쓰는 연습을 꾸준히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조해목 연습을 매일 회사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3행시랑 4행시 연습을 해서 좀 순발력을 좀 기르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팀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모의고사 반을 들으시면 각각의 조를 이루어 주실 건데 저희 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2월 달에 제가 6개월 들었는데 첫 번째 2월 달에 조를 짰을 때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나가셨고 첫 번째 분은 5월 달에 합격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저랑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신명건 씨는 이번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거의 다 합격을 했는데 그 팀끼리 이제 계속 교류하면서 답안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답을 쓰는 것보단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계속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무조건 뭐 답을 쓰기보다는 도대체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법이면 이거는 산안법이냐 건지법이냐 시특법이냐 어떤 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9회 준비할 때 출제자는 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산안법하고 심리는 사실 아예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용어랑 그 다음에 시특법 위주로만 공부를 했고 실제로 문제를 선택할 때도 웨버의 심리라든가 그 심리 부분은 다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문제를 문제 풀긴 했지만 특강 문제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더 좀 발전을 시켜보고 이 문제 말고도 어떻게 하면 이 답안지를 좀 다르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 번 외웠던 거는 뭐 늘 아시겠지만 2, 3, 4교시에 다 써먹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2, 3, 4교시에 그 회로 그림하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다 그리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서브 노트가 없어요. 근데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술 마셔서 뭐 수업 준비를 못했다 아니면 어제 술을 마셔서 오늘 좀 정신이 메롱이다 이런 날 가장 많이 그 소스가 나오거든요. 5번에 관한 답이 많이 나와서 그때 좀 집중해서 건지시면 좀 많은 걸 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번 방향성은 저는 점검이랑 안정성 검토 위주로 해서 이번에 답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생각한 건 노멀이 아니라 어브노멀이 되자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서는 비정상이 돼서 튀어야지만 제 답안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점수를 획득하고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남들과 다른 게 어떤 게 차별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다녔던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는 천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거면 인상 찌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해보자. 어차피 될 건데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난 어쨌든 건설안전기술사가 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방법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경우는? 네? 제주도에. 제주도는 사실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간절했거든요. 둘째가 태어나면 사실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사실 그 통계를 좀 봤는데 그 큐넷 가면은 자격 검정 통계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15년인가 2명 붙으시고 17년인가 2명 붙으시고 그래서 18년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는 또 좀 붙이지 않을까 싶어서 몰래 그냥 제주도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간절했었어요. 네. 저희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이제 계속 그 단답형이나 아니면 논술에서 5번이나 아니면 3페이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제 개인적인 그 주장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뭐 점검, 뭐 안전 점검이나 뭐 안전 대책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일단 뭐 점검이나 진단,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안정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좀 엔지니어다운 측면에서 쓰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봤고 그렇게 썼던 게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왔을 때. 네, 또 없으시면 저는 이제 네, 예. 1교시 때 175점 나왔고요. 2교시 때 185점 나오고 3교시 때 195점 나오고 4교시 때 182점 나왔어요. 1교시 보고 사실 저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3, 4교시 때 많이 좀 열심히 썼고 거기서 회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 예. 몇 시간씩 공부하셨어요? 화목토 학원에서 4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월수금은 이제 모의고사 계속 집에서 좀 풀었고 하루에 뭐 한 4, 5시간씩 했던 것 같고 주말에 이제 학원에서 12시간 있으니까 12시간 하고 집에 가서 한 4, 5시간 정도 더 공부하고 그 다음날 또 한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완전 좀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소스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소스는 어디서 소스 구하셨죠? 소스 교수님이 소스여서 네, 열심히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소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모자란 소스는 어디에서 구하셨죠? 그 모의고사 할 때 확실히 그 팀원들하고 그 문제 왔다 갔다 한 거랑 그냥 모의고사반을 들으면 어쨌든 다른 분들이 하신 거를 좀 나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좀 적어야겠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공부한 자료가 학원 안에서 나왔던 자료가 전부 다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되니까 제가 답을 쓸 때 본 자료는 특강 자료하고 파란색 그 하우트 코드 그 조그만 책 가지고 썼어요. 네. 거기에 아인슈타인 정도? 네, 그렇게 썼어요. 네. 또 없으시면 저는 내려 다음 분께서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